안녕하세요. 금나치마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하면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연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내가 며칠이나 연체를 해야지 연체 기록들이 다른 금융사들이 공유가 되는지, 이런 단기 연체 혹은 또 장기로 했을 경우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고 어떠한 불이익이 생기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일단 연체라고 한다면은, 연체는 자, 결제일로부터 5영업일 이상 연체를 한 경우에 이게 등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일이 결제일이요. 그러면 1, 2, 3, 4, 5 이렇게는 연체를 내가 하더라도 해당 금융사만 알고 있는 거지 다른 금융사는 몰라요. 공유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만 상환해버리면 아무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해당 금융사도 뭐 5일 이내 정도는 그래, 이 정도는 봐줄 수 있지, 사람이 살다 보면 라고 해서 뭐 크게 이걸로 뭐 점수가 하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6일 되는 날 이제 상환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러면 연체 기록 딱 띄워놓고 이제 상환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봐오거든요. 뭐 6일 아니면 10일 이내에 이렇게 상환. 며칠만 조금 어떻게 노력하셔가지고 기록이나 안 남게 해주시지. 왜? 기록 남아버리면 다 싫어하거든요, 금융사들이. 그래가지고 진짜 그것 때문에 피해보는 분들이 많은데, 무조건 5영업일 안에는 상환을 해야 돼요. 그런다고 해서 꼭 5영업일 안에 맞추려 하지 말고 습관적으로 결제일에 무조건 결제가 될 수 있게끔 해놓는 것이, 혹시라도 깜빡하고 영업을 넘어가가지고 연체 기록 찍는 것보다 나으니까 결제를 잘 지키고. 자, 일단은 금액적인 면하고, 그리고 연체 기간, 그리고 이력 기간. 이력은 우리가 이제 연체를 했다 상환을 했어도 그게 단기 연체 이력이 몇 년간 남고 장기 연체 이력이 몇 년간 남고 이러잖아요. 그 이력 기간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신용점수는 과연 내가 연체를 했을 경우에 내 신용점수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첫 번째로 10만 원 미만인 경우, 내가 10만 원 미만을 연체했어. 깜빡하고 그냥 연체해버렸어. 혹시 아니 10일, 15일간 이렇게 연체해버렸어. 아니 한 달 연체했어. 100일 연체했어. 왜 이렇게 얘기하냐? 이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10만 원 미만은 단 이게 10만 원 합계 금액을 합계라고 적어야 되겠다. 합계. 그러니까 내가 뭐 카드사에 9만 원, 대출금에 뭐 5만 원, 이런 식으로 합계 금액이 10만 원이 넘어버리면 안 돼요. 무조건 공유예요. 이 합계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뭐 사실 크게 이렇게 신용에 문제를 두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30만 원 미만.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건 일시적 소액 연체라고 이제 봅니다. 소액 연체. 연체 기간을 먼저 봐요. 이걸 30일 미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30일 미만. 이 경우에는 방금 말한 대로 일시적 소액 연체, 이렇게 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소액인데 금액도 크지 않은데 이때 잠깐 좀 자금 융통이 되지 않았나 보구나. 그래서 30일 미만으로 만약 연체했을 경우에는 연체는 공유를 합니다. 연체 공유. 연체한 기간만큼은 공유를 해요. 근데 내가 이걸 30일 이내에 상환을 해버렸다. 그러면 따로 이력은 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력은 안 남기겠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자금이 융통이 안 돼서 30만 미만, 30일 미만으로 연체를 했다면 최대한 빨리 갚아라. 그러면 공유는 안 할 테니까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신용점수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30만 원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있어요. 여기에 5년 이내 2건 이상.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이번에 30만 원을 한 20일 연체를 했어. 그리고 상환했어. 그럼 나 일시적 소액 연체니까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고, 연체도 뭐 상환했으니까 1억도 안 남겠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원래 알고 보니까 5년 이내에 내가 이런 적이 한 번 또 있었어. 그러면 이건 무조건 이력이 남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상환을 하더라도 이게 3년이 남아요. 3년. 당연히 신용점수는 하락하게 되고. 그러니까 5년 이내에는 이런 연체 이력이 전혀 없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100만 원.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똑같이 30일 미만. 이 경우에는 이 역시도 30일 미만 연체를 했다. 그러면 상환한 날로부터 이력 기간은 1년간 공유가 됩니다. 1년 동안. 당연히 신용점수도 하락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30만 원 이상 이제 금액이 좀 크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도 30일 이내 상환하면은 대신에 연체 이력은 1년만 잡아줄게. 1년 후에는 삭제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100만 원 미만인데 이거 역시 또 5년 이내. 5년 이내 2건 이상이다. 그러면 이 역시 똑같습니다. 3년. 2건 이상이면 3년. 이 역시 신용은 하락하게 되고. 그러니까 30일 기준을 보는 거죠, 많이. 30일 기준은 그래. 단기적으로 자유유통이 안 돼서 그런 거니까 30일 이내는 봐줄게. 그 안에 최대 빨리 사안에 30일 이내는 어느 정도의 혜택을 줄게 라는 얘기고. 자, 그러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이상 30일이 아니다. 이것은 30일도 필요 없고 100만 원 이상 이제 금액이 크니까 90일 미만.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연체 기록이 3년간 남게 되고 당연히 뭐 하락하게 되고 신용점수. 그리고 100만 원 이상 이게 90일 이상. 그러면 이건 5년간 기록이 남고 신용 당연히 하락하고. 자, 5년간 기록이 남는다는 건 뭐예요? 자, 여기까지는 단기 연체 이력으로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단기 연체 이력. 근데 5년이 돼버린 건 이건 장기 연체, 3개월 이상, 90일 이상이죠. 연체한 건 이건 장기 연체 이력으로 봅니다. 그럼 이 차이에서 단순히 그냥 뭐 연체 기한만 길어지고 짧아지고의 그 문제일까? 그러진 않죠. 90일 미만 연체했던 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89일 연체를 했어. 그때 떨어지는 신용 점수하고 90일 이상 연체해가지고 떨어지는 신용 점수는 이 90일 이상 연체했다가 떨어진 신용 점수가 더 크다 이거예요. 신용이 더 나빠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정말 안 되더라도 90일 이내는 상환을 하는 게 좋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심할 게 이게요. 제가 합계금액이라 했죠. 1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금액조차도 내가 대출금을 저번 달에 예를 들어서 30만 원 했으니까 나는 30일 지났다 해요. 그래 3년이라고 쳐. 장기연체 이력이 그럼 나는 3년간 남겠네?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는데 이게 아니에요, 절대로. 당장 이번 달은 30만 원 연체하잖아요. 근데 다음 달 또 연체하잖아요. 그럼 합이 60만 원이야. 다음 달 하면 90만 원이 되고.
그런데 그대로 계산만 하면 100만 원이 안 돼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해당 금융사에서 이 사람 연체했네? 그럼 당신은 기한이익 상실. 그래가지고 원금 전액 아니면 일부 상환해라 하고 그때는 30이 아니라 300이든 500이든 1000만 원이든 이렇게 붙여버리죠. 순간에 그냥 100만 원 이상이 올라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30일 이상 연체해버리면 장기연체 이력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금액을 솔직히 저는 따지라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한테. 금액 따지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내가 연체한 것들, 이런 것들을 상환을 할 그런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3년이고 5년이고 이렇게 딱 지나니까 이제 나 다 풀렸네. 신용점수도 다시 좋아지고. 그런데 은행 가가지고 대출 신청을 했는데 대출이 안 나오거나 찔끔 나오고 말아버려. 왜 이렇게 돼? 왜 이렇게밖에 안 나와? 왜 안 나와? 이럴 수 있는데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제 날짜에 안 갚고 미루다 그러다 결국엔 갚긴 갚았어. 근데 나도 그거 받느라 고생했어. 매일 갚어라 톡쳐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저런 전화해야 되고 나도 스트레스 받고. 근데 그 사람이 결국은 다 갚았어. 고맙게도 결국은 다 갚았어. 근데 다음에 또 나한테 돈 좀 빌려주라고 해. 그럼 내 머릿속에 다 갚았으니까 이전 못 받았던 연체했던 그런 기억들이 다 사라질까요? 안 그러죠? 그 기억들은 다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런 것들이 다 삭제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연체했던 해당 금융사의 자체 전산에는 그런 기록들이 다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만약에 또 대출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 연체했던 금융사보다는 다른 해당 사항이 없는 금융사에다가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단기연체 90일 미만까지는 단기연체 3년 연체기간이 남죠. 그리고 장기연체는 90일 이상 이력이 남고, 그리고 또한 연체 기간에 따라서 단기연체, 장기연체 대해서 나눠봤고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정보, 그리고 인터넷에 돌고 있는 정보들을 조합해서 제가 알려드린 거고, 좀 더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나이스라든가 올크레딧 콜센터에다가 문의를 하시면 좀 더 정확한 내용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